안녕하십니까. 병리학교실 주윤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병리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함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이 병리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자 병리학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리학은 패서스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원으로 이해를 하면 병리학은 병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위키피디아도 패솔로지, 즉 병리학은 병의 원인 및 그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병리학은 따라서 병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병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바이올로지컬 리서치 필드와 임상적인 의학적인 다양한 분야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리학은 큰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연구하는 학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병리학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여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이행되는 그런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병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병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념 및 테크놀로지가 필요합니다. 해부학적 지식, 조직학적 지식, 세포학적 지식이 필요하며 또한 다양한 테크놀로지인 전자현미경, 면역병리, 분자병리, 최근 들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융합하여서 병리를 연구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병리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병리학에 대한 역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리학의 역사는 기원전 히포크라테스까지 기원하게 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병의 발생 원인을 체액의 이상에 의해서 병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르네상스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병리학의 발전은 크게 두 측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측면은 해부학적인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병을 연구하는 측면, 즉 해부병리의 어떤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테크놀로지 발전에 의해서 현미경이 발명이 되고 현미경에 의해서 조직 및 세포를 관찰함으로써 병을 이해하는 그런 학문의 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해부병리 측면에서의 발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으나 주로 부검을 통해서 병을 발생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기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데 모르가근이라고 하는 그 병리학자는 임상 증상을 해부학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부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키탄스키는 3만여 건의 부검을 시행을 하였고, 이러한 그 부검은 병리학의 큰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예로 로키탄스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베토벤의 부검을 시행하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토벤의 청각을 소실한 것은 중염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을 부검을 통해서 즉 뼈의 이상에 의해서 그 청각이 소실됐음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부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병의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큰 축의 발전이 16세기, 17세기에 19세기까지의 발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미경이 개발됨으로써 조직 및 세포를 관찰함으로써 질병을 이해하는 그러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비샤라고 하는 그런 병리학자는 신체의 조직을 21종으로 분류하고 질병을 이해하는 데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고, 또한 그 이후로 루돌프 비르쇼라고 하는 병리학적인 그러한 그 태도가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를 관찰함으로써 병의 원인은 세포의 기능적인 형태학적인 변화가 병을 발생한다라고 설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에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병리학의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양의 병리학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병리학의 역사는 서양에 비해서 매우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서울대학교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의 기초병리학 교실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나라 병리학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초병리학 교실이 개설이 되었고 윤일선 교수님께서 초대 주임 교수를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중심으로 병리학의 발전을 꾀하고 있었고 1963년도에는 병원의 인터레전트 코스를 포함하지 않은 병의 전문 제도를 개설하였고 1974년도에 현재의 병의 전문의 모습과 동일한 병원 내에서의 인터레전트 코스를 포함한 전문의 수련 과정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국내의 많은 병리학자의 노력에 의해서 현재의 발전된 병리학의 모습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양과 우리나라의 병리학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병리학이라는 학문이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병리의 어떤 두 가지의 큰 축을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병의 원인과 기전을 연구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병리의 모습, 그걸 우리가 실험병리라고 부르고 있고 또한 형태학적 변화를 통해서 질병을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환자를 진단하고 환자의 치료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다른 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실험병리 또 하나를 외과병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병리와 외과병리는 자연스럽게 병리학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개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방법론적인 거에 의해서 베이스 리서치에 대한 컨트리뷰션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 진단, 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리의 실험병리와 외과병리는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서 패솔로지, 즉 병리학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병리학의 어떤 많은 정보는 환자의 치료, 진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상의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스 리서치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 치료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큰 그림에서의 병리학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병리학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병리학은 베이스 리서처로서의 병리학의 모습을 기반으로 하여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병의 원인 또는 기전을 연구하는 기초 연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 병리의 역할입니다. 병원 병리는 환자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조직을 분석하여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방침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WHO에서 각 그 장기마다 암종을 분류하게 되는데 그 암종을 분류하는 근간을 이루는 기준은 병리 소견입니다. 따라서 병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분류 및
책에는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병원 병리의 역할이라는 것은 병원 내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암종 또는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의 병리학의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어떤 질환이나 암종의 치료 방침은 특정한 약물 또는 치료 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모든 질환을 갖고 있는 동일한 질환의 환자들은 동일한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 등 그 분석 방법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떤 환자는 어떤 약물에 잘 반응을 하고 어떤 환자는 잘 반응하지 않고 또는 신약이 개발이 되었을 때 그 반응 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병리학 내부, 즉 병원 내에서 병리과에서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환자마다의 그 치료 방침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프리시즌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그 프리시즌 메디슨의 병리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병리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직 리서치 중심의 어떤 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강조되는 것이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의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트랜스레이션 리서치의 역할이 병리의 역할로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리시즌 메디슨에 있어서의 병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병리학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서 다른 그 테크놀로지와 융합하여 기존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분석 방법 또는 정보를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환자의 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에서 얻어진 각각의 그 세포들의 어떤 유전자적인 그 분석 방법도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에 따라서 매우 정교한 테크놀로지 융합하여 새로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병리가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디지털화가 많이 테크놀로지 와이즈 개발됨으로써 다양한 어떤 분석 방법 또는 진단 방법이 디지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AI에 의한 여러 가지 진단의 어프로치 또는 분석 방법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병리와 접목하여서 새로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병리가 앞서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으로써 병리학의 미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선두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병리학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면 병리학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학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병리학은 의학의 근간이며 중개의학의 중심이고 미래의 발전적인 학문을 우리가 병리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병리학의 개요가 여러분들이 병리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추후에 이루어지는 고지원 교수께서 설명하는 병원 병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좀 더 병리학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리학 교실의 진로 탐색 설명회 중에서 병리학을 진로로 선택한 다음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병리과 임상조교수 고지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병리학이라는 단어를 언제 들어보셨나요? 일단 의과대학 1학년 때 질병의 병리학적 이해 수업을 통해서 저희 병리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 후로 여러 가지 블럭 강의를 통해서 블럭 강의의 초반에
그 해당 장기의 병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저희 병리과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두 가지 모두에 걸쳐서 있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학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의학은 여러분들께서 본과 1학년 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사실 병원에서 접하는 병원 병리학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병리과 의사들이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이 남자분은 얼마 전에 있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딸의 간 부전으로 인해서 간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여서 본인이 간 기증자가 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의 희망을 안고 외과 의사가 수술을 들어갔고 여기서 아주 작은 기증자의 간 조직을 어디론가로 보냅니다. 그 간 조직은 병리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병리과 교수님께서 김창은 환자분의 간 조직을 프로즌으로 평가를 하셨고 간 문맥 주변에 염증 소견은 없다라는 정보를 안내해 주어서 환자는 성공적인 간 이식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는 여러분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외래 진료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수술이나 시술을 집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진료 과목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직검사이든 아니면 수술을 환자분에게 하시게 되면은 그 환자의 몸의 일부였던 조직은 저희 병리과로 오게 되고 특수 처리를 거쳐서 이러한 형태의 단단한 파라핀 블럭으로 제작이 된 후에 빛이 투과할 수 있는 얇은 두께의 막으로 절단을 해서 유리 슬라이드를 제작을 하게 되고 저희는 그 유리 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봄으로써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를 확진을 하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수술장에서는 앞서 드라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빠른 판독이 필요한 경우에 조직을 순식간에 얼려서 그 얼린 동결 절편 조직을 저희가 판독을 함으로써 환자분들의 수술과 치료의 방법을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차세대 염기서열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소위 말하는 NGS 검사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환자의 유전 변이를 알아냄으로써 치료 방침 결정과 예후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분자병리 검사와 NGS 검사를 저희 병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연간 15,000건 이상을 진행함으로써 환자분들의 치료 방침 결정을 도와주고 맞춤 치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병리학을 전공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나누어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수련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외과병리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조금 낯서실 수 있지만 외과적으로 절제된 수술 검체 또는 바이옵시 검체의 진단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리 진단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3차 병원이기에 경증 질환부터 중증 희귀 질환까지 다양한 증례를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서울대병원에 없는 병은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또한 저희 병원에서는 각각 외과 병리의 판독 체계가 세부 전공에 따라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여러 가지 세부 전공을 포괄하는 수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과 병리 진단 영역이 단순히 세포와 조직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떠나서 분자 유전학적 특성과 연계해서 통합적인 진단을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분자병리 검사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 있고 또한 디지털 병리,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병리를 활용해서 병리학의 새 영역을 만들 수 있는 병리 의사 선생님들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포 병리는 가장 많이 아실 팝스미어 또는 사이로이드 글랜드의 세침 흡인 검사와 같이 세포 형태로 채취되는 인체 시료를 판독을 하는 영역입니다. 저희 병원은 리퀴드 베이스드 사이톨로지라는 테크닉을 사용을 하여서 세포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게 처리를 하는 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포 병리 검사를 양질의 슬라이드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또한 부인과 검체의 HPV 바이러스 지노타이핑 검사를 포함을 하여서 세포 병리 검체를 통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특수 검사를 체험하며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다 특수한 영역으로 신장병리라는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독특한 신장병들의 진단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는 면역 형광 검사나 전자현미경과 같은 독특한 다양한 진단 기법을 통합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은 기본적인 외과 병리 테크닉이 일단 학습이 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어 하시면서 진행이 되시는 과정이고, 또한 이 과정에서 혈관외과나 신장내과 선생님들과 활발한 임상적 소통을 배우시게 됨으로써 닥터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실 수 있는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자병리에 관해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병리학의 세부 분야인데, 서울대학교 병원 병리과의 분자병리센터는 국내 분자병리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NGS 검사 국내 최대 규모로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검사실의 정도 관리를 비롯해서 직접 결과를 해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트러블 슈팅을 하고 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검사실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자병리 의사로서 성장을 하실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병리는 저희 병원의 하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병리 슬라이드를 디지털 슬라이드로 스캔을 하고 있고, 이를 실제 판독과 교육 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최근 디지털 병리는 이를 딥러닝, 머신러닝 등의 기법을 도입하여서 병리 진단의 영역을 외연으로 확장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병리를 아주 초보 병리 의사로 시기부터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림으로써 병리학의 새 영역을 만들 수 있는 의사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병리학을 전공을 하게 되시면 대부분은 병리학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게 될 텐데, 저희는 병리학 대학원이 실제로 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랑 많이 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공 업무와 연계된 병리학 전공 교과목을 편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련 기간 중에 대학원 수업 수강 시간을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레지던트 수련 기간 내에 대학원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간의 선택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병원 업무에서 잠시 해방이 되어서 여러 가지 기초 교실과의 연계 연구라든지 국내외 학회 참석과 같은 여러분들의 연구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병원 수련으로는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에 가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간접진료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개인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은, 근무가 있는 일의 경우에는 오전 8시경 관내 컨퍼런스, 그리고 그 진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자유롭게 하시게 되고, 이후 야간 시간에는 대학원 수업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시간이 보장이 되고 있고, 특히나 공휴일에는 병원 업무에서 조금 해방이 되어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병리과 수련 후의 진로는 대학병원 교수 외에는 옵션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졸업생들의 통계를 보시면 70% 정도의 졸업생들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병리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으나, 병리검사 전문 의료기관에서 취업을 하여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법의학이라는 특수한 분야로 진출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병리과 교수가 되지 않는 한 진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병리과 업무는 곧 AI로 대체될 것이다. 이것도 용감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리학은 AI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병리 진단을 보다 잘 하기 위한 AI 플랫폼 개발은 최근 수년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AI가 가져올 병리과의 변화는 병리 의사의 대체가 아니라 병리과 의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반복적이고 노동 지박적이었던 그런 분야를 AI가 많이 도와주고, 저희는 보다 병리학의 저변을 넓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안해내는 그런 챌린징 태스크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AI가 가져올 병리과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디지털 병리와 인공지능 덕분에 병리학의 저변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동안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나 수익 창출 모델 이런 것과 병리학이 약간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정말 프랙티컬한 테크놀로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저희가 하루하루 해나가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저희 서울대병원 유튜브에 병리과 메디컬 다큐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영상을 조금 보시면은 보다 저희의 업무가 와 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